자, 페이지는 70페이지. 중단은 마무리 시작할 거고, 문제풀이 할 때 이 정도 수준은 학교 시험 문제 내신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전에서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가급적이면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알겠니? 됐어? 왜냐면 문자 쓸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내가 문제를 잘 못 풀겠다라고 하시는 애들, 문자하고 안 친하다, 숫자로 다 바꿔. 알겠니? 그렇게 해서 푸는 것도 실력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볼게. 자, 60km다라고 했으니까 숫자로 써 있으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되지. 600뉴턴. 됐죠? 그러면 지금 잘 봐. 2, 4, 1대 2. 맞아? 그러면 F1은 우리는 금방 알아. 1대 2에 해당되니까 1대 2니까 2대 1이죠? 1200뉴턴입니다. 요거 바로 뽑아냈어. 됐어? 이거 바로 뽑아내.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쉽다?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쉽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죠? 자, 이거 안정상태, 평형상태이기 때문에 돌림의 평형 2 곱하기 F1은 4 곱하기 600이다.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냥 1대 2니까 우리는 1대 2, 그러면 2대 1, 2배 바로. 그 다음 1200 더하기 600이니까 여기 F2는 얼마가 나와? 1800 뉴턴. 끝났죠? 이런 거 틀리면 혀를 지그시 깨물고 강한 피 맛을 보셔야 돼. 5번이다. 자, 그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문제를 볼 건데요. 오른쪽은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이런 조건이 있어. 다 까먹을까 미리.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의 크기가 EMG다라고 나와 있어. 보이지? 보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따질 거. 야, 이거 EMG지. 아래쪽으로 힘 받는 거. 이거 MG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정확하게 무게중심 가운데 있죠? MG지. 그러면 MG, EMG, MG 다 공통이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로 할 거야? 여기다 쓸게요. MG를 1로 볼 거고 L도 1로 볼 거야.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2.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1.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1. 그쵸? 맞아? 그 다음 아래쪽으로 그러면 4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4란 힘을 여기에서 A가 여기에서 B가 떠받치고 있죠. 그럼 A 더하기 B는 3이다.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 다음 먼저 힘부터 표시 한번 해보자. 여기는 아까 EMG라고 했으니까 나는 2라고 쓸 수 있지. 맞아요? 그 다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라고? 2.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라고? 1. 됐어?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1.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C이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T. 됐냐? 됐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문제를 좀 빨리 풀 거다. 빨리 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잘 봐.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축으로 잡으면, 회전 축으로 잡으면, 그쵸? 그 축에 있는 녀석은 회전에 아무런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러니까 미주수 하나 날려버리기 쉽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잘 봐.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하나를 잡을 건데, 그치? 왼쪽이나 오른쪽 하나를 잡을 건데, 지금 재밌는 새끼가 있어요. 바로 어떤 놈? 이 새끼를 이따가 찾아야 될 것 같아. 맞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회전축을 여기로 잡으면 이거 안 썼네. 이거 안 썼다. 여기도 힘이 하나 있겠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힘이 있을 거야. 이거 안 썼어. B 다시. 됐니? 됐니? 그러면 잘 봐. 이따가 우리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T가 바로 뽑아지지. 바로 뽑아지잖아. 맞아? 근데 여기를 잡게 되면 미지수가 2개잖아. 그치? 그래서 이따가 이 새끼 나는 여기 B 쪽에 있는 녀석을 회전축으로 잡을 거고. 그러면 이 새끼는 A로 잡든지 B로 잡든지 아무 데나 잡으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승현아, 가는 A 잡을래? B 잡을래? 네 마음대로 해. B 잡는다고 했으니까 B를 잡을게요. 띵띵띵띵띵 여기 잡는다. 됐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힘이 크게 2가지야. 하나, 둘, 셋 내려가는 힘. 그렇죠? 이게 반시계 방향.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힘. 다른 말로 치기 방향.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돌평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8L이죠? 8 곱하기 A죠. 는 되냐? 자, 그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7이죠? 7 곱하기 2, 14. 더하기 여기부터 여기는 정 가운데야. 그쵸? 4 곱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여기부터 여기는 2 곱하기 1이니까 2. 그럼 이거 얼마 나와? 얼마 나와? 20 나오죠? 그치?
20 나오고 A는 그렇다면 얼마가 나와야 돼? 12.5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2.5예요. A는 12.5.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였어? 잠깐만, 12.5 아니구나. 이거 12.5 아니다. 2.5구나. 내가 잘못 봤어. 2.5입니다. 8A는 20. A는 2.5 맞죠? 자, 그러면 B는 얼마가 나오겠니? 아래가 4니까 위에도 4. 1.5요. 끝. 하셨겠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도 뭐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이 새끼를 축으로 잡을 거야. 이 새끼를 축으로 잡는다, 지금 현재. 축으로 잡게 되면 우리도 역시 아래 거 3개, 위에 거 2개. 자, 그럼 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8, 16. 더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가 8인데 3이야. 5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5t. 더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7 곱하기 2, 14. 더하기 1 곱하기 4, 4. 더하기 얘 1 곱하기 2, 2. 아이고, 맞죠? 됐냐? 됐습니까? 즉, 눈치 빠른 애는 알겠지만 여기하고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29 했으니까 여기서도 다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20 바로 집어넣으면 시간이 단축돼요? 안 돼요? 되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T는 얼마가 나와? 0.8N 나올 거예요. 그래서 T가 0.8이야. 그럼 아래가 4, 2.8. 그러면 B-는 1.2. 끝. 됐죠? 자, 그러면 1번. 가에서 막대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가 2.5죠. mg를 1로 잡았으니까 2.5 맞죠? 자, 그다음 나에서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건 장력이죠? 0.8 맞네요. B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라고 했어. 가는 1.5. 나는 얼마야? 1.2. 그럼 우리가 약분해가지고 5, 4. 4분의 5배. 맞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밑으로. 야, 이런 거 틀리면 나가 죽어야 된다. 자, 2번에 가는요. 힘평도 되고 돌평도 돼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나를 볼게. 힘평은 되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평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시그마 토크가 0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축으로 잡을게. 축으로 잡으면 여기가 회전축 띵띵띵띵띵 회전팔 그쵸? 회전팔의 수직이 힘.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돌겠지. 그래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돌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문제하고 상관없이 여기 있는 새끼가 잘 봐라. 여기 있는 새끼다. 이렇게 잡고 잡아 당겨.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 상태에서 잡아 당겨다가 그렇지? 이 상태에서도 오른쪽 왼쪽으로 잡아 당겨. 맞아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아니, 안 움직여. 회전도 해? 안 해. 왜?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아도 가운데로 회전축으로 잡을게. 힘이 오른쪽, 힘이 왼쪽이에요. 즉, 이 녀석이 이렇게 되면 가운데를 회전축으로 잡을게. 요 상태에서 요게 바로 회전팔의 수직의 힘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건 토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반바퀴 돌고 이 상태가 되면 드디어 안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요. 1번. 가의 물체는 평형이다. 맞아요. 힘평, 돌평. 그럼 가에서 물체는 회전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은 평형을 이루지 않죠. 정답은 기억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질문 좀 해야지. 예진아, 시간에 따라 위치관계 그래프야. 잠깐만, 위 했나? 위 했나? 내가 기억이 못해. 한 거 같다. 4번. 자, 4번 문제에서 시간에 따라 위치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니? 기울기 뭐예요? 기울기? 야! 기울기 뭐냐고? 속도죠? 그럼 속도는요, 방향 따지는 거야. 빠르게 방향.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플러스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뭐라고? What? 플러스 뭐라고? 그럼 마이너스는?
모른다고 하세요. 언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뭔 뜻이야? 너 역학 모른다고 했는데 왜 복습을 안 하지? 예우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속도 뭔 뜻이야? 얘는 내가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운동 방향하는 건 앞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는 운동 반대, 뒤로 가는 거. 알겠니? 기준 방향, 기준 반대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반대 방향. 아우 귀찮아 앞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A하고 B는 출발 지점은 똑같아요. 기준점으로부터 1m 지점이에요. 그런데 A는요. 3초 동안의 위치 변화가 2m야. 그리고 기울기는 플러스죠. 그래서 A는요. 앞으로 플러스 3분의 2m/s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앞에 방향으로 가요. 근데 B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도다. 그럼 B는 3초 동안에 3 뒷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때 요 점은 뭡니까? 기준선을 지났다는 얘기야. 기준선을 지났다는 얘기야. 운동 방향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3초일 때 3에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1m/s. 됐죠? 자, 그다음 A는 앞으로 가고 B는 뒤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한 방에 풀 수 있을 땐 B를 기준으로 잡든지 A를 기준으로 잡든지 상대 속도를 잡으시면 돼요. 뭘 잡으면 된다?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내가 본 남의 속도죠. B를 기준으로 잡을까? B를 기준으로 잡으면 B가 봤을 때 남의 거에서 내 거 빼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잡을까? A를 기준으로 잡아도 역시 남의 거에서 내 거 빼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에서 1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더하기로 바뀌는 거 알죠? 그럼 3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 속도가 3분의 5m/s야. 그래서 1초에 3분의 5m씩 서로 멀어져요. 됐냐?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3분의 5. 그럼 여기는 3초가 되지. 3초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 5m가 됩니다. 여기 얼마라고? 3분의 5m. 여기는 얼마가 돼? 5m. 왜? 3분의 5 곱하기 1초. 여기. 얘는 얼마야? 3분의 5m/s 곱하기 3초 5m.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진짜 그런 정리 봐봐. 마이너스 2, 3, 5m 맞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초일 때 A와 B의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했어.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앞뒤. 그 다음 0에서 3초까지 A의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맞죠? 속도 일정, 속도 일정. 무슨 운동? 둘 다 등속. 그 다음 0에서 3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 얘는 3초일 때 2m, 얘는 3초일 때 3m. 얘는 2m, 3m. A가 B보다 작죠? 됐죠? 됐냐?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넘겨. 왜 안 돼? 자, 6번입니다. 6번 문제에서 다리에 동시에 들어졌다라고 돼 있어. 다리에 동시에. 다리를 동시에 통과한 다음에 600m를 통과할 때, 자,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통과한 시간을 물어봤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잘 봐라. 길이가 600m야. 그치? 얘가 기차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600m를 지났다고 치자. 근데 만약에 다리가 무너졌어. 그럼 다리에 올라있는 기차도 어떻게 될까? 같이 탈출을 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같이 무너져서 다 죽을 거야. 맞아?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문제 알아? 잘 봐. 여기가 만약 600m야? 그럼 기차가 100m다?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여기까지 600m 가면 완전히 통과한 거야? 아니지. 자신의 길이만큼 100m를 더 가서 총 700m를 가야지 완전히 통과한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니? 출발과 도착을 그대로 따지는 거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완전히 통과하면 자신의 길이만큼 더 가야 된다. 이건 좀 쉬운 문제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600m를 이제부터 동시에 들어섰습니다. 됐니? 자, 쉬운 거부터 보자. A는 무슨 운동이냐? 누가 봐도 등속이죠. 누가 봐도 등속입니다. 그러면 1초에 15m/s씩 600m 통과하려면 여기에서 통과하겠죠. 40초. 40초에 통과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B입니다. B는 처음에 무슨 운동? 등가속. 근데 마이너스죠. 왜? 플러스 V에 앞으로 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A. 그쵸? 그래서 앞으로 가는데 힘은 반대. 그 속도가 느려졌잖아. 이때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등가속. 그 다음 오른쪽은 등속. 그럼 마이너스 등가속일 때 현재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평균으로 구하시면 되죠. 사다리꼴이나 삼각형과 사각형 더한 거? 아유, 하수죠? 그럼 20과 12니까 15. 15m/s로 20. 여기 300m 같네요. 그럼 여기서 300m만 더 가면 됩니다. 됐죠? 그럼 300m 더 가려면 B는 요속력 10m/s로 30초 더 가야 되니까 띵띵띵띵띵 여기 50초일 때 통과할 거야. 됐죠? 끝났습니다. 자, 1번. A 10초일 때 A하고 B의 위치는 같다. 야, 10초일 때 A는요 10초 동안에 15m/s로 속도로 가니까 150m 움직일 거야. 그렇죠? 다리 출발점에서 150m 전진. 그런데 B는요 어떻게 되느냐? B는 야 여기가 정확하게 중간 시점 10초. 맞지? 너네 알지? 중간 시점에서는 평균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야. 그럼 20, 15. 그러면 여기 요 가운데 17.5m/s의 속도로 10m 움직였다. 10초 동안 움직였다. 그래서 얘는 175m죠. 그래서 같지 않아요. B가 더 커요. 다리를 먼저 통과하는 자동차는 40초, 50초. A 맞네요. 20초 이후에 A,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 아니요. 잘 봐. 20초 이후에 A는 15, B는 10. 그러면 A와 B의 상대 속도 차이가 여기 이후다 5m/s죠. 그렇지? 여기가 20초 이후에는 상대 속도가 5m/s야. 그렇죠? 그러면 1초에 5m/s씩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니 5m/s로 일정합니다. 말을 잘못했어. 그래서 20초 이후에는 1초당 5m씩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1초일 때 거리 5m예요. 2초일 때 거리 10m예요. 3초일 때 거리 15m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리는 일정하다? 아니,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걸 수식으로 하시면 OT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0에서 20초까지 A, B의 가속 방향은 운동 방향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느려지죠. 다리를 통과하는 동안 B의 평균 속력이라고 했어. 자, B의 평균 속력은요. 전체 이동거리 600m를 그렇죠? 시간 50초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니까 12가 나오겠네요. 땡! 정답 몇 번? 2번. 자, 오른쪽 7번. 야, 이런 거 못하면 공부를 좆도 안 하신 거예요. 알겠니? 됐어? 자, 그 다음 여기에 5, M, 4 이런 거 나왔으면 전부 M을 1로 치환시켜버려. 그럼 문제가 좀 빨리 풀 거야. M이 1kg야. 몇 킬로? 1kg. 됐죠? 그러면 1kg, 4kg, 5kg야. 됐니? 자, 그러면 이 먼저 힘부터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여기 얼마야? 50N이야. 여기 얼마야? 10N이야. 그 다음 뭐 구하래? 가속도요. 그럼 가속도 A는 M분의 델타 F죠. 그러면 M은 10kg. 맞죠? 됐니? 자, 그 다음 4, 50하고 10하고 둘 다 아래쪽 아니지? 그치? 얘는 왼쪽으로 50, 얘는 오른쪽으로 10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얘하고 얘는 큰 놈 방향 따라가요. 그래서 50 빼기 10이니까 40 나와요.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서 얼마가 나와? 4m/s. 정답 5번.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이제 여기다가 문제를 좀 우리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 미양아. 자, 요 새끼가 받은 알짜임이 얼마야? 자, 이제 우리는 줄에 걸리는 힘 다 분석할 거예요. 그때 이런 거 힘 분석할 때 양 사이드부터 해야지. 가운데부터 하시면 병신 소리 들어요. 알겠니? 미양아, 알짜임이 얼마야? 20N. 왜? 5, 4, 20. 그럼 아래쪽으로 20N이고 나하고 니들하고 약속 알짜임 무조건 동글뱅이 쳐버리라고 했지. 됐어? 그러면 미양스 그럼 위쪽으로 줄에 걸리는 힘은 얼마야? 30N. 그럼 여기가 30N이면 여기 얼마니? 30N. 자, 그 다음 인성. 자, 여기 4M짜리 즉 4kg짜리에 걸리는 알짜임이 얼마야? 뭐? 4N? 여기에 걸린 알짜임이 4N이라고? 얼마? 질량 얼마야? 4kg. 그 다음 가속도 얼마야? 그럼 얼마야?
16이죠. 16N 잡고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얼마야? 몇 뉴턴? 14N이죠. 그럼 여기가 14N이면 여기도 얼마? 얼마? 14.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죠. 4, 14에서 10 빼주니까 여기가 위쪽으로 4N 나와야 되는데 맞나? 1 곱하기 4는 4 맞잖아. 해서 다 끝났죠? 요 정도로 물리한다, 시험 대비 준비한다 하면 이 정도는 한쪽 놈 갖고 그냥 바로 1분도 안 돼. 30초 안에 끝내줘야 돼. 알겠니? 근데 니들 친구들 중에 이것도 아직 못하는 애들 많아요. 많습니다. 아마 많을 거야. 대놓고 못해요.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아유, 진짜 그거는 이과를 괜히 온 거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도 역시 기본 문제죠. 8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8번입니다. 자, 승현. 자, 몇 킬로짜리가 몇 뉴턴의 힘을 받아요? 그렇지. 5킬로짜리가 10뉴턴의 힘을 받았으니까 없어지고 사라지고 2m/s 제곱 잡았어. 됐죠? 자, 그러면 자, 테리나 A R자임 얼마예요? 뭐라고? 6뉴턴. 그러면 R자임이 6뉴턴이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야, 10뉴턴 받았는데 6뉴턴밖에 안 남았어. 그럼 왼쪽으로 받는 힘은 얼마가 생겼다는 얘기야? 4뉴턴. 그럼 왼쪽으로 받는 요 4뉴턴은 누가 민 거야? 응? 그렇지. B가 A를 민 거죠. B가 A를 미는 힘을 작용이라고 있으면 A가 B를 미는 힘을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4뉴턴이고 요게 R점이죠. 단, 마찰 무시. 됐죠? 끝! 자, 그러면 1번.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6이다. 그렇다. A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 맞죠? 오른쪽, 오른쪽. B가 A에, 그치?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죠? 그러면 A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와 같다. 4, 4. 맞네. 5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문제는요. 봐봐. 일단 요 추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게 추의 무게가 있겠죠. 추의 무게. 추무. 그렇죠? 추무. 그 다음 사람이 또 줄을 통해서 추를 잡아당길 거야. 사람의 힘. 되니? 근데 세게 잡아당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잡아당기고만 했어. 그래도 안 끊어졌다고 친다면 이 추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겠죠. 장력. 요 세 가지가 현재 무슨 상태야? 시그마 F는 0, 힘의 평형 상태야. 현재 요 상태. 그런데 내가 요 빨간색 사람의 힘을 점점 늘릴 거야. 그럼 늘리면 어떻게 돼? 아래쪽에도 힘이 걸리고 위쪽에도 힘이 걸리고, 그치? 맞냐? 그런 다음에 A에도 힘이 걸릴 텐데 문제는 요 A에 걸리는 힘 장력이 무게에다가 사람의 힘이거든. 그쵸? B에 걸리는 힘은 사람의 힘만 걸려. 그쵸? 근데 사람의 힘이 커지면 B가 커지는 비율보다 A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크지. 왜냐면 A는 무게 더하기 사람의 힘이니까. 이해됐냐? 이해됐어? 이해 안 되시면 한 번만 더 할게. 잘 봐. 사람은 뭘 잡는다? 사람은 이렇게 줄만 잡아당겨요. 그래서 B에 걸리는 힘은 사람의 힘만 걸려. 그렇죠? 그러면 줄을 통해서 사람의 힘이 여기 추에도 걸리겠죠. 그래서 이 추에 걸리는 힘은 다시 쓸게. 자, 추의 무게. 그렇죠? 그 다음 줄을 통해서 사람의 힘. 그 다음 A란 줄을 통해서 장력. 요 장력이 A에 걸리는 힘이야. 됐어?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의 힘이 B에 걸리는 힘이야. 됐어? 그래서 내가 사람이 힘을 쫙쫙쫙쫙 잡아당기면 이게 커지잖아. 이게 커지면 장력도 커지겠지. 근데 장력은 이미 무게에다가 사람 힘을 더하는 거니까 더 커지지. 그러니까 위가 끊어지지. 아래보다 위가 무조건 힘이 크잖아. 자, 요 A는 뭐하고 똑같다고? 추의 무게 더하기 사람의 힘. 됐습니까? 사람의 힘이 커지면 B는 사람 힘만 커졌어.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야. 20으로 바뀌었어. 10에서 20으로 10N만 증가했지. 근데 요거는 10 더하기 무게지. 그게 이거였는데 이 무게는 그대로고 얘가 20이니까 A는 큰가. 그래서 끊어지는 거야, A가. 그래서 천천히 잡아당기면 여기가 끊어져요. 천천히. 근데 갑자기 잡아당기면 사람이 누구한테만? 밑에 있는 줄한테만.
밑에 있는 줄만 무슨 일이 벌어져? 힘을 딱 받은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밑에 있는 녀석만 힘을 딱 받아.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은 딱 끊어지고 추는 힘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거야. 그럼 요새 요 힘이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잡아당기면 밑에 있는 B 쪽에 있는 줄만 힘을 받았기 때문에 B만 끊어지고 추는 그냥 가만히 있다. 뭐 때문에? 추가 무거울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자, 1번.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B 쪽보다 A가 큽니다. 맞아요. B는 사람의 힘만, A는 사람의 힘과 추의 무게. A가 추를 당기는 힘과 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평행이다 라고 했어. 아니죠. A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고요. 여기까지. 요거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했으면 중력에다 사람까지 더해야지만 장력과 같으니까 이 힘이 큰 거죠. 됐죠? 자, 그다음 갑자기 큰 힘으로 잡아당길 때 B가 끊어지는 것은 추의 관성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3번. 됐죠? 자, 9번 문제는 별표하시고요. 9번 문제는 별표하시고. 네, 여기 안 올라가네. 밑주신다.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봐봐. 같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존재할 텐데 점 P에 정지해 있던 A가 라고 했어. 자, 여기 A가 뭐라고? 점 P에 정지해 있던 A다. 정지해 있던 녀석이 여기에서 V로 통과하는 순간. 자, 이제부터 이 V를 1로 취급할 거야. 뭘로 취급할 거라고? 1로. 니네 V로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저는 V로 풀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애들은요. V를 1m/s라고 가정할 거고 L도 1m라고 가정할 거야. 돼서? 그러면 0이고 1m/s다. 요 순간이야. 요 순간 표시해줘야지. P의 정지에 있던. 그쵸? 맞냐? P의 정지에 아니다. 잠깐만. Q를 V를 순간가. B는 Q를 P를 통과한다. 라겠어. 요 순간하고 요 순간은 같대요. 이것도 점선으로 하자. 여기가 1m/s. 요 순간하고 요 순간 같대요. 자, 처음에 표시하는 거 같은 시간이란 얘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1m/s로 통과하는 요 순간에 얘는 여기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야. 어떤 속도로? 맞아? 그런 다음에 A와 B는 R점에서 만난대요. 동시 만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 T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 T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오, 동일. 맞아? 되니? 그 다음, 야, 똑같은 시간에 거리가 5대 9란 얘기는 이거 나중에 뭐 사용하라는 얘기야? 평균 사용하라는 얘기지. 평균 사용하래. 그럼 평균 사용하려면 일단 앞뒤의 속력이 필요하죠. 맞잖아. 앞뒤의 속력이 필요한데 앞뒤의 속력을 지금 현재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본다. 같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같은 가속도를 A라고 할게요. 자, 이때 이 A는 당연히 플러스예요. 왜? 0, 1이니까. 됐니? 자, 먼저 A하고 B에 걸리는 가속도 이 새끼부터 구할 거야. 자, 어떻게 구해? 여기 봐봐. 0이고 1m/s야. 평균 얼마니? 2분의 1 m/s야. 됐어? 그럼 2분의 1 m/s로 4m 움직였대. 몇 초면 움직여? 8초요. 맞아? 8초. 그래서 이거 8초 바로 뽑아냈어. 8초.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구해볼게요. A는요.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자, 8초일 때 속도가 얼마 바뀌었어요? 1m/s가 바뀌었으니까 8분의 1m/s 제곱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우와 야, EAS는 델타 V 제곱. 그쵸? 오빠차 제곱차, 아빠차 제곱차. 맞잖아. 되니? 그래서 잘 봐.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 거리가 4m 나와 있고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치? 가속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어? 식을 살짝 바꿀게요.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S분의 델타 V 제곱. 여기가 2 곱하기 4, 8. 자, 속도의 제곱차야. 나중 속도의 제곱 1제곱 빼기 0이니까 1. 8분의 1 바로 뽑아냈지.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자, 우리는 가속도가 8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니? 8분의 1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시간이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다고 했지. 그치? 맞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 새끼의 속도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 할 거냐?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OL이라고 돼 있고 맞아요? OL. OL. 그 다음 여기의 속도를 모르지 지금. 지금 현재 A 걸 모르고 있어. 야 지금 다 이건 생각 좀 해봐. 아까 여기 시간 똑같고 이거 시간 똑같지. 그치? 그럼 거리 B가 지금 현재 뭐야? 5대 9지. 맞아? S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시간이 같은 상태에서 평균 속력의 비율이 곧 거리 비율이지. 맞아요? 못 알아들어? S는 V 곱하기 T를 쓸 건데 요거 똑같잖아 지금. 근데 얘가 지금 현재 5대 9야. A 대 B로 해서 5대 9. 그러면 거리 B가 5대 9니까 평균 속력도 5대 9야.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이 5대 9를 쓰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A의 평균 속도를 알아야 돼. 그치? 근데 A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야? 여기에 VA를 모른다고. 그치? VA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얘네들 처음과 나중 요거를 구할 수 있지.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평균 속력 구하기 위해서 요거 VA를 한번 구해볼 거야. 요거 구할 거다 지금. 요거.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요거 한번 봐라. 봐봐. 자 아까 우리 요걸 한번 써볼 거야. 2 곱하기 A가 얼마였어? 8분의 1 곱하기 L이 얼마죠? 5 는 VA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아? 됐어? 그러면 산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산수라면 이거 얼마야? 4분의 5가 나오죠. 여기가 4분의 5 나와. 됐어?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9 나와야 돼. V제곱이 4분의 9 나오면 되지. 맞죠? 그럼 얼마야? VA는? 2분의 3이네. 이 새끼 2분의 3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5와 또 역시 평균 구해도 돼요. 평균을 써도 돼. 계속. 평균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니다. 이거 평균 못 쓰겠다. 왜냐면 시간이 안 나와 있다. 평균 쓰지 말자. 그냥 이렇게 써.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요거 2분의 3 미터 퍼 세컨드다 라는 거 찾았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있네. 야 봐라. 지금 현재 보니까 시간을 구할 수 있지. 시간 t를 구할 수 있지. 자 속도 변화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가속도가 얼마였어? 8분의 1이야. 그럼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거든? 요 새끼가 2분의 1이야. 맞아? 근데 얘는 얼마라고? 8분의 1 일정. 그럼 얘는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4초. 맞잖아. 4초. 됐니?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시간 구하라고 하면 지금 구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이 새끼 속도 몰라요. V 다시. 됐죠? 그럼 이 새끼 속도는 어떻게 돼? 야 똑같은 시간 동안엔 똑같은 속도 변화. 맞지? 그럼 똑같은 속도 변화니까 어떻게 되겠어? V 다시 더하기 2분의 1. 맞아? 됐니? 그러면 평균 속력 얼마가 나와? 요 새끼하고 요 새끼의 가운데 속도죠. 그치? 그럼 가운데 속도니까 자 이제부터 한번 볼게. 자 얘하고 얘의 평균 속도부터 구해봅시다. 요 새끼하고 요 새끼의 평균 속도는 2분의 2 2분의 3이니까 2분의 2.5야 4분의 5다. 그래서 얘는 평균이 4분의 5 미터 퍼 세컨드. 니들하고 나하고의 약속 동글뱅이 치면 평균이다. 그 다음 얘하고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야? V 다시 더하기 2분의 1. 그럼 얘하고 얘 가운데 속도에 해당되니까 V 다시 더하기 4분의 1이지. 이게 평균이지.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아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자 얘가 얼마라고? 4분의 5요. 그럼 얘는 얼마나 되겠어? 4분의 9가 나오겠네요? 평균이? 근데 이 4분의 9가 나오려면 V 다시 더하기 4분의 1 되면 4분의 9잖아. 맞죠? 그럼 V 다시는 얼마 하면 돼? 2. 정답은 2V. 4번 끝. 됐어? 됐니?
집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별표하시고 이런 건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 10번. 이 정도는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돼. 10번 맞냐? 10번 맞아요? 번호 간격이 없어. 자,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A가 등속도 써. 조건 까먹지 않도록. 10. 그럼 10, 10, 10입니다. 맞죠? 얘는 평균도 얼마예요? 10m/s예요. 자, 그 다음 P를 통과하는 순간 이렇게 해서 P를 통과하는 요 순간 P에 정지해 있던 B가 B가 A와 같은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등가속한대요. 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똑같대. 그런 다음 동시에 통과한다? 오케이. 여기. 야, 그러면 봐봐. 출발 지점하고 도착 지점까지의 거리 똑같죠? 거리 똑같고 그 다음 시간도 똑같죠? 근데 재밌는 게 있네?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초 걸렸어. 10초. 그러면 10m/s로 10초 동안 가니까 100m 간 거야. 맞죠? 그래 안 그래? 됐지? 오, 좋았어. 그럼 우리는 번역입니다. 여기 10초 동안에 10m/s면 얘도 평균이 10m/s야. 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자, 모르는 사람은 자, 요거 요렇게 씁니다. S는 V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T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평균 속력도 1대1이다. 그거 쓴 거야. 이 정도는 눈 딱 감고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니네 평균 속도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야? 중간 시점이지. 중간 시점입니다. 중간 시점. 중간 시점이니까 얘가 5초일 때의 속력이고 얘도 5초일 때의 속력이야.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값이니까 얘는 통과할 때가 20m/s죠. 자,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그럼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10초. 그 다음 나누기 20m/s. 거꾸로 했구나. 20 나누기 10이죠. 그래서 A는 2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해도 되지. 0에서 10m/s까지 5초 걸렸으니까 5분의 10에도 상관없죠. 아니면 또 이렇게 해도 되죠. 봐봐. 이 속력 모른 다음에 V라고 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 2 곱하기 A 곱하기 100은. 그렇죠? 맞니? 100은 나준 속력 제곱 빼기 0. EAS는 델타 V 제곱차. 그렇게 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써도 돼요. 자, 1번. R에서 B의 속력은 이렇게 돼 있어. 20이다. 맞네요. A가 B보다 먼저 Q를 통과한다. 라고 해서 잘 봐. 얘를 통과할 때는 5초 걸리지. 자, 문제는 뭡니까? 내가 여기다가 썼다고 니네 착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다 썼다고 해가지고 얘가 5초일 때 요 점을 지나는 거 아니야? 어? 자, 지금부터 이제 구성하고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 요 새끼야. 시간에 따라 속도. 됐죠? 0에서부터 쭉. 기울기는 2. 그 다음 등등등등등등. 여기가 통과할 때까지 몇 초 걸렸어? 10초. 맞아? 됐니? 통과할 때 10초. 그럴 때 이때의 속력은 20m/s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그래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우리는 뭘 찾는 거야? 딱 정확하게 가운데 면적입니다. 뭐라고? 가운데 면적이야. 가운데 면적. 가운데 면적은요. 요거를 식을 이렇게 고칠게.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야. 맞아요? 맞아? 됐냐? 그러면 우리가 Q를 지난다는 얘기는 50m인 지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50m인 지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50m.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여기다 50 집어넣고 2 집어넣어. 됐어? 그런 다음에 시간으로 직접 문제 푸는 방법. 그러면 여기다 50 집어넣어.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없어지고 사라지고 t제곱은 50이네. 그쵸? 그러면 얼마가 나? 2루트 5? 잠깐만 헷갈리네. 루트 50. 루트 50이면 5루트 2. 맞죠? 5루트 2가 나오겠죠. 5루트 2. 맞아? 그래서 시간이 5루트 2야. 얘는 5초일 때 통과하잖아. 얘는 5루트 2초일 때 통과하는 거 가운데 지점을. 뭔지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먼저 통과한다. 맞죠? 이렇게 푸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아니면 요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야 A는 일정하잖아. T 2분의 1 버려. 그 다음 S는 전체 거리의 2분의 1이야. 됐어? 2분의 1. 그럼 시간은 루트 2분의 1초가 나오겠지. 뭐에? 전체 시간에. 맞아요?
전체 시간에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실제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10초 하시면 되니까 없어지고 사라지고 5 루트 2 맞잖아. 이렇게 해도 돼? 됐냐? 자, 그래서 A는 언제 통과한다? 5초일 때. B는 언제 통과한다? 5 루트 2초일 때. 틀리죠? 자,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이라고 했어. 야,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A와 B가 같다라고 했어. A는 얼마예요? 10m/s. 그럼 B는 속력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야,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어? 2m/s. 시간이 몇 초에서? 5 루트 2초. 그쵸? 그럼 AT 하시면 되잖아. 10 루트 2죠. 얘가 더 크죠? 안 같아요. 정답은 기억력 3번. 됐냐? 12번. 12번 볼게요. 자, 이런 것도 우리 문제를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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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플러스 2, 정지니까 0,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문제 풀 거야. 됐니? 자, 그러면 A와 B가 충돌한 직후 A가 보았을 때 B의 속도는 V. V는 1이다. 됐죠? 이거 뭔 뜻이야? A가 보았을 때 B의 속도. 상대죠? 이걸 뽑아내야지. 이게 뭐라고?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A가 봤을 때 B의 속도니까 VB에서 VA를 뺀 게 1이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볼게요. 얘하고 얘 플러스 2였지. 얘는 0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충돌합니다. 충돌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A는 1. 그쵸? 그 다음 B는 1. 요거 1. 그럼 얘는 빨라지고 얘는 느려질 거야. 맞죠? 맞니? 그때 이 새끼가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모르죠. 모르잖아. 그래서 벡터 미지수를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를 쓴다고? 벡터 미지수. 방향을 포함한 미지수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방향을 포함한 미지수다. 이런 걸 벡터 미지수라고 해요. 야, 얘는 오른쪽으로 미니까 얘는 분명히 오른쪽 맞죠? 근데 얘가 얘를 왼쪽으로 미니까 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느려지게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에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난 그냥 벡터 미지수로 V라고 놓을 거야. 아니다. 요거 V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V 다시라고 놓자. 알겠죠? V 다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니? V 다시 더하기 1이요. 맞지? 그래야지 요거에서 요거 빼봐. 1 나오잖아. 됐음? 그래도 역시 운동량은 보존돼야 안 돼? 돼? 그래서 요게 플러스 2였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얘는 V 다시. 얘는 얼마야? V 다시 더하기 1. 더해. 그쵸? 그럼 2V 다시 더하기 1은 2. 그럼 V 다시는 2V 다시는 1. V 다시는 2분의 1. 아, 2분의 1이군요. 요 새끼가 2분의 1.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3 나오지. 구했으면 집어 넣으세요. 됐어? 요건 미터/s다. 요건 단위가 미터/s야. 헷갈릴까봐 다 써줄게요. 미터/s. 이것도 미터/s. 자, 이번엔 한 덩이가 돼서 움직인대요. 한 덩이가 돼서 움직인대. 그러면 한 덩이가 돼서 움직여도 역시 운동량 보존되잖아. 자, 운동량 얼마입니까? 1 곱하기 2분의 3. 그럼 여기는 플러스 2분의 3 나올 테고. 얘는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얘는 나중에 합해도 얼마가 나와? 시그마 P는 얘하고 얘하고 합해 플러스 2분의 5. 맞아? 됐니? 근데 몇 킬로짜리야? 1kg, 1kg짜리니까 2kg짜리죠? 그렇죠? 그럼 2kg짜리가 전체 2분의 5에 해당되는 운동량을 가지려면 4분의 5 m/s가 나와야 정답이죠. 됐죠? 정답은요.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5, 1번입니다. 쉽죠? 이런 건 그냥 한쪽 눈 감고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넘겨. 11번. 아,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진짜 쪽팔린 겁니다. 개쪽도 당하는 거야, 개쪽. 틀리면 안 돼요. 자, 일단 F1, 자, 물체의 무게래. 저게 뭔 얘기야? 가려고 써. 앞으로 이 무게 중력 크기는 전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이 힘을 친절하게 안 나타나고 불편하게 무게라고 고친 거죠. 그러면 얘들아, 지구가 물체를 주어 목적어를 바꾸면
그게 바로 뭐야? 작용반작용이죠. 물체가 지구를 요게 작용반작용. 얘들아 작용반작용은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들이 서로 다른 물체의 작용선이 있는 거야. 작용점. 그렇죠? 이거는 작용점이 어디 있어? 물체. 이건 작용점이 어디 있어? 지구에. 작용점이 달라요. 그다음 그러면 F1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F1 때문에 아래쪽으로 있는 이 빨갱이 힘 F1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책상도 F3의 힘이 생겨. 맞아요? 그래서 물체가 책상면을 누르는 힘이라고 해 있고 이런 힘들을 우리가 전압력이라고 불러요. 압력이다, 압력. 됐지? 그러면 물체가 책상면을 누르면 책상면도 물체를 떠받치겠죠. 이것도 힘의 평형. 왜 봐봐. 이건 작용점이 뭐가 있어? 책상면. 얘는 어디에 있어? 물체. 작용점이 다르잖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여기 있는 F1과 F4를 보면 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들이 그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있죠.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얘는 힘의 평형. 그래서 힘의 평형은 원과 포다. 됐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또는 F3, F4, F1, F4 이렇게 F1, F4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얘들아. 예진아?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 뭐냐? FT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뭐예요? 뭐예요? 이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뭘 의미하냐고. 뭐? 야, 너는 어렵다고 징징거리는데 기본 개념도 모르고 어렵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야, 힘, 시간 관계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정도는 대답해야죠. 그 다음에 뭘 건들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충격량이죠. 그럼 충격량은 I는 뭐하고 똑같아? 그렇지, 델타 P하고 똑같죠? 델타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입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 충돌 받아서 질량 변화는 없어요. 속도 변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썼느냐? 다 써먹으려고. 자, 처음에 A하고 B의 속도가 얘가 0부터 출발하고 이 새끼는 V부터 출발했어.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자, 시간에 따라 충격량이 0에서 2초까지는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예요. 하는 김에 이것도 미리 해놓자. 2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2입니다. 자, 얘는 볼게.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2고요. 하는 김에 얘도 해보자.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2초까지 한번 볼게요. 2초까지. 2초까지는요. 4, 2. 충격량은 4, 2. 운동량 변화량도 4, 2. 운동량 변화량은 4대 2라고 했는데 그쵸?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질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궁금한 거야. 맞아? 그치?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여기서 있죠. 2V로 갔대요. 아, 이 새끼 2V래. 여기도 얼마야? 2V래. 잘 봐. 여기 얼마 바뀌었어? 플러스 2V. 맞아? 여기 얼마 바뀌었어? 플러스 V. 됐니?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집어넣을게. 이거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지금 현재 선생님이 0에서 2초까지야. 0에서 2초까지야. 됐죠?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 근데 속도 변화도 몇 대 몇이야? 2대 1. 질량 변화는 몇 대 몇이야? 1대 1. 오, 같네요. 빙고. 됐죠? 자, 이번에는요. 0에서 4초까지 잡아보자. 4초까지. 0에서 4초까지 잡아보면 잘 봐. 4초까지야. 그러면 플러스 6, 플러스 6, 1대 1. 됐죠? 그럼 얘도 몇 대 몇? 1대 1. 됐어? 됐니? 그럼 얘도 몇 대 몇? 1대 1. 맞냐? 됐어? 그럼 1대 1이 돼야 되는데 이거 1대 1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으면 되지. 자, 봐봐. 여기가 2V야. 요게 2대 1이지. 2대 1.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2대 1. 속도 변화량도 2대 1. 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V만큼 바뀌어서 3V가 된 거야. 됐어? 이것도 똑같이 방식으로 해도 돼. 똑같이 방식으로 하면 1대 2지. 그럼 속도 변화도 1대 2니까 여기는 4V가 될 거야. 여기는 플러스 2V.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이거 잘 봐라. 0에서 4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바뀐 거야? 플러스 3V.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바뀐 거야? 플러스 4V. 응? 잠깐만. 뭔가 이상한디? 아, 그치. 3V가 바뀐 거죠. 으이씨. V에서 4V니까 3V죠. 나 병신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맞잖아. 나중 속도가 아니에요. 지금 변화량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자, 1번. 4t일 때 B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4t일 때 B의 속력. 요거죠. 4V죠. 땡. 틀렸네. 여기서 4t까지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델타 B는 충격량 I하고 똑같고 충격 I는 플러스 6이니까 무조건 A, B가 같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몇 번? 3번. 넘겨. 자, 14번. 14번을 보시면 동일한 구조물 A, B가 위아래가 반대가 되도록 놓았을 때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쉬워요. 쉽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바닥면을 이렇게 살짝 들어올렸다고 칠게. 이렇게 살짝 들어올렸다고 칠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용점은 여기 있어. 아니,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맞니? 그럼 무게중심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 동동동동 이게 회전 나선팔이 되는 거야. 회전팔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바로 무게중심으로 작용하는 무게야. 네, 중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회전팔에 중력 때문에 이 성분이 나오죠. 요것 때문에 요 성분. 그렇죠? 수직 힘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토크야.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럼 무게중심은 그대로 여기야. 됐지? 이렇게 되면 얘는요. 여기가 받침점이 되고 똥똥똥 이게 뭐에 해당돼? 회전팔에 해당되고 그 다음 요 성분 때문에 힘이 여기에 생기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토크가 때문에 얘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 다음 이거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습니다. 정사형이라고 알려줬지. 정사형. 위에서 빛을 붙였을 때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녀석의 그림자야. 이 정사형 위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무조건 안정이에요.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얘는 정사형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요만큼. 그 다음 무게중심은 요 정사형 바깥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복원력이 작용해? 안 해? 안 해. 됐어? 그래서 여기는 중력이 복원력, 여기는 중력이 복원력이 아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 안정하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고 밑바닥이 넓을수록 밑바닥이 넓으면 정사형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안정성 있는 애들이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 거. 자, 이거는 이런 문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 자, 3M, 2M, 5M짜리. 그쵸? 5M짜리가 V0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5M V0. 그럼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요 새끼의 속도를 V-로 놓으면 이거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3MV가 되겠고 얘는 어떻게 돼? 2MV-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요렇게가 같을 거 아니야. 그쵸? 맞냐? 그러면 M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꺼지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겠네. 5V0 마이너스 이걸 넘겨 3V 나누기 얼마라 하면 돼? 2 하시면 되죠. 끝. 이게 정답이냐? 아니 이런 문제 왜 냈는지 모르겠어. 넘겨. 15번. 이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왜 냈는지. 자, 이것도 역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귀찮으니까 이거 1kg. 이거 귀찮으니까 4kg. 그거 몇 뉴턴? 40뉴턴. 이거 몇 뉴턴? 10뉴턴.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요 새끼는 이쪽으로 이 새끼도 이쪽으로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그런데 가속의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래. 그럼 가속 크기를 구하는 공식 한번 볼게요. 공식 보자. 자, 그러면 얘는 10b 얘도 10b 여기에서는 10b가 10을 이기죠. 그쵸? 그럼 몇 킬로짜리야? 1 더하기 b의 질량 모르니까 1 더하기 b라고 할게요. 됐지?
B의 제곱량 B입니다. 그 다음 10B 빼기 10이죠.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도 10 야 그냥 B-1 써도 되겠네. 어차피 10은 나눠 떨어지니까. 그쵸? 그 다음 오른쪽 모르겠으면 이렇게 10. 그 다음 얘는 몇 킬로짜리? 4 더하기 B. 4 더하기 B. 그 다음 여기는 이 힘에서 이 힘 빼줘야 되죠? 10 가로 열고 4 빼기 B. 봐봐. 없어지고 사라지고 약분되잖아. 됐어?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니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B-1 가로 열고 가로 닫고 4 더하기 B는 4-B 가로 닫고 1 더하기 B. 이걸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 B제곱은 뭐의 제곱? 이런 꼴이 나와.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4B 플러스 B제곱 요거 마이너스 4 요거 마이너스 B는 요거 4 플러스 4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제곱 됐죠? 플러스 4B 없어지죠. 마이너스 B 없어지죠.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안 없어지네.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8 나오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2B제곱 나와. 2B제곱은 8 나오네요. 쓱쓱 B제곱은 4 나오죠. B는 2. 정답이 2M이죠. 왜? M을 1로 잡았으니까. 맞아요? 끝. 이런 식은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넘겨. 자, 16번. 16번도 틀리면 아니 되옵니다. 문제죠. 틀리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일단 이거 한 물체로 봐도 되고 두 물체로 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전체 한 개로 보게 되면 손바닥을 누르는 힘은 A 더하기 B의 무게야. 그러면 이제 떠받치는 힘이 생기겠지. 이 떠받치는 힘이 N이고요. 이 N은 A하고 B의 무게의 합과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봅시다.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있다? B의 무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게 N이 A하고 B의 무게의 합과 같다고 했지. 그럼 뭐가 빠져 있어? A의 무게가 빠져 있지. 당연히 지구가 A를 잡아당기면 A가 B를 누를 거야. 이게 A의 무게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힘의 평형. 됐어? 그 다음 각 힘과 작용 반작용이 있는 관계라고 했어. 자, B의 무게.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 반작용은 뭐예요?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B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A의 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야? A가 B를 누르는 힘이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A의 무게의 반작용이지. 그 다음 N은 뭐예요? N은 손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뭐에 해당됩니까? B가 즉 요 AB 물체가 손바닥을 누르는 힘이 반작용이죠. 끝.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을 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일단은요. 뻔하보자 번데기인데 지금 현재 이거 1kg, 1kg, 4kg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때 A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요때 A 구하면 여기다 쓸게. A는 6kg 20N. 그러면 3분의 10m/s 정도. 1초 걸렸어. 그렇죠? 1초 걸렸으면 여기의 속력이 얼마가 될까? 3분의 10m/s가 되겠지. 끝. 하나 끝났다. 자, 그 다음 줄이 딱 끊어졌대요. 딱 끊어졌어. 이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여기다 여기는 이렇게. 자, A는 질량이 뭘로 바뀌어? 5로 바뀌어. 됐어? 5로 바뀝니다. 5로 바뀌고 힘의 크기는 10으로 바뀌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2로 바뀌지. 2m/s 정도. 그러면 1초 동안에 2가 증가해야 되는데 처음 속력이 3분의 10이잖아. 그러면 3분의 6이 증가하면 되니까 여기 속력은 3분의 16m/s. 자, 이제 뭐 구하래요? 여기서 이쪽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 풀으래. 거리. 야, 등가속도. 맞아? 평균 이용하시면 되겠죠. 0과 3분의 10, 3분의 5. 그럼 3분의 5로 1m, 3분의 5m. 평균 이용하는 거야. 자, 3분의 10과 3분의 16. 평균 속력은 중간 속력. 3분의 13 곱하기 1. 그럼 여기는 얼마야? 3분의 13m. 그러면 3분의 5m, 3분의 13m 더해줘. 3분의 18m. 그럼 6m가 되겠네. 정답은 6m. 끝. 그 다음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죠? 6 나누기 2 하니까 3m/s.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하게 푸는 건데 이거를 야 봐봐. 굳이 이렇게 써도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n분의 델타 F. 이건 별해야 별해. 다른 풀이 방법. 야 어차피 줄 딱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 일정하잖아. 그럼 m과 델타에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잘 봐. 요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현재 5kg와 1kg짜리니까 5대 1 나오죠. 그럼 여기 뭘로 바뀌어? 1대 5가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새끼지. 이 새끼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속도가 플러스 3분의 10이었거든? 그치? 얘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 10으로 바뀌어. 아래쪽 운동하던 녀석이 아래쪽 무슨 운동? 중력 가속도.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게 플러스 3분의 20이야. 맞아요?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처음에 플러스 3분의 10이었는데 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요 장력이 사라졌지. 장력이 사라졌지. 그럼 느려지겠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딱 사라지면 느려지겠지. 당기는 힘이 사라지니까. 그럼 느려지니까 얘는 얼마가 바뀌어야 돼? 1대 5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느려질 거야. 마이너스. 그 다음 1대 5니까 3분의 4 하시면 되죠. 3분의 4.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0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3분의 6 플러스 2. 아 그래서 2구나. 오히려 좀 더 어렵지. 그쵸?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더 빠르다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2 플러스 2 풀어도 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한 거 그냥 직접 해라. 원래 이런 것들은 언제 하는 거야? 질량 모를 때 해먹는 거야. 질량이 몇 킬로인지 모를 때. 알겠니? 그럴 때나 써먹는 게 이런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급 버전 스킬을 저급, 그치? 쉬운 문제에 적용하면 오히려 바보 소리 됩니다. 알겠냐? 간단한 건 그냥 간단하게 푸시고 고급 버전들은 이걸 푸시고 뒤에 보면 이제 고급 버전들 나와요. 자, 잠깐 쉽시다. 자, 고난도 문제 할 건데요. 이 고난도 문제에서는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1번이거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낼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 우리 고난도 문제 일기 있어서 내가 니들한테 나눠준 거 있죠? 다음 시간에 풀어오라는 거 그 네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알겠어? 집에서 한번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원래 이게 물리2 내용이거든? 물리2에서도 조금 약간 애들이 생소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집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알겠니? 자, 어떤 부분이 생소하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문제들은 다 받침점이 이런 애들이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평행이 깨지더라도 위로 가건 이쪽으로 가건 이쪽으로 가건 항상 여기 힘을 받았지. 그쵸? 근데 쟤를 잘 봐봐. 얘는 이렇게 돼 있다. 그쵸?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 왼쪽으로 기울어지잖아? 여기에 힘 받아요. 맞죠? 됐어? 그 다음 이 녀석이 만약에 이쪽으로 기울어지잖아? 그럼 여기에 힘 받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위에 받침점이 틀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니네 이 줄에 걸리는 힘이 있잖아. 이 줄에 걸리는 힘을 뭐라고 하죠? 장력. 장력은 당기는 힘이에요? 미는 힘이에요? 당깁니다. 무조건 뭐라고? 당깁니다. 알겠니? 당기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따질 게 있는데 뭘 따질 거야?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별표 3개 해놔. 별표 3개 해놔. 이거 어렵다고 했어. 자, 지금부터 잘 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얼마야? 2mg죠. 2. 얘들아, mg는 1로 잡을 거고요. L은 1로 잡을 겁니다. 그 다음 얘는 3mg거든? 3mg거든? 아직 안 쓸 거야. 왜? 요 m이 잘 봐라.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최소값이 되겠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최대값이 되겠지. 맞아? 그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아래쪽은 3이야. 근데 그림에 따라 왼쪽 오른쪽 나눌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요 녀석 1이죠. 요건 얼마야? 길이가 14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입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는요. 지구가 이 새끼를 1로 잡아당기지. 그쵸? 1로 잡아당기면 요 녀석이 줄을 1로 그럼 줄이 여기 있는 새끼를 1로 잡아당길 거야. 근데 문제는 저거야. 자, 지금부터 생각 잘해봐. 야, 봐봐. B가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B가 왼쪽에 있다고 쳐. 그럼 B가 왼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지. 그 다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럼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있는 녀석이 요 새끼를 잡아 당길까 안 당길까? 당기겠지. 그쵸? 이해돼? 그러면 장력 존재해. 근데 문제는 B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 여기가 있다. 그럼 여기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힘이 추가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힘이 추가되면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려면 장력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겠지. 왜? 느슨해지잖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치? 장력은 팽팽할 때만 작용하는 힘이야.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작용하지 않아. 알겠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앞으로 문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니들 나눠준 문제도 이거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최대값과 최대값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한번 뭐라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돌평이 깨져버려. 그럼 이거 뭐야? 마지막으로 돌림의 평이 작용하는 지점을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냐?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과 최대값은 뭐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돌평이 작용하는 순간. 알겠어?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 시그마 토크는 0인 걸로 문제 푸시면 돼. 시그마 토크는 0. 특히 요 줄에 걸리는 장력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림 두 가지인데 잘 봐.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자, 최소값이 x1이죠. 2번은 최대값 x2야. 여긴 필기할 게 좀 많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A가 여기 있어요. A가 얼마야? 2입니다. 그 다음 B는 뭐 여기 있다고 쳐 그냥. 그럼 이거 얼마야? 얘는 3이죠. 그 다음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여기가 x1이야. 됐죠? 그 다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요 상태에서 스르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걸릴 거야. 그쵸? 요때 걸리는 힘은 모르니까 그냥 요대로 표시할 거고. 그 다음 현재 여기에 mg1 이거다 이거.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힘 걸려 안 걸려? 걸리지. 장력. 그래서 저기 1 이거 장력이야. 그러면 잘 봐. 2, 3, 1, 1 얼마야? 7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돌평을 하시면 됩니다. 돌평을 하려면 우리가 회전축을 잡아야 되거든. 회전축을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 얘 x1 바로 구하고 싶으면 여기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회전축을 여기로 잡을 거야. 그럼 x1 바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를 잡으면 잘 봐. 위로 올라가는 힘 이거 하나. 나머지는 전부 아래. 그럼 요거는 길이가 얼마인지 니들이 다 도와줘. 저기는 얼마야?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 2 더하기 얘는 얼마야? 3x1 더하기 얘는 전체 14에서 가운데니까 7 곱하기 1, 7 더하기 얘는 얼마입니까? 14에서 4L 빼주니까 10이네요. 10 그게 이거하고 똑같죠. 이 녀석이 얼마야? 4네요. 4 곱하기 7이니까 28 됐죠? 됐어? 그러면 요게 28 나오니까 17, 2 그러니까 19 그러면 얘는 9 나오네. 그러면 땡땡땡 x1은 3m 끝. 됐죠? 자, 그 다음 x2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도 역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 그림을 더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A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B는 이번엔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를 역시 축으로 잡기 때문에 스르륵 쓱쓱쓱쓱쓱 여기는 x2야. 됐지? 그러면 얘는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생기겠지. 왜? 이 상태에서 뜩 이렇게 되니까. 맞아? 그 다음 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줄에는 힘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요 힘이 사라지고 여기가 얼마? 2 여기는 3 여기는 1 그대로. 무게중심. 맞아?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여기는 얼마로 바뀌어요? 6. 조심해 6이야. 장력 사라집니다.
장력은 땡길 때만 적용하는 거야. 땡길 때만.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땡기지 않고 눌러요. 줄이 느슨해지겠죠? 맞아요? 줄이 그리고 잘 봐. 이 새끼가 공중에 떠 있으면 또 얘기가 틀려지거든. 공중에 떠 있으면 얘기가 틀려져. 바닥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줄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해됐냐?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시 돌림위의 평형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이 여기를 축으로 잡을 거야. 축으로 잡으면 위로 가는 힘 하나. 그쵸? 그 다음 내려가는 힘 3개. 위로 가는 힘 하나 찾아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저기는 L 더하기 3L 더하기 2니까 6이 되겠네요. 6, 6, 36. 이꼴. 그러면 얘는 1이었죠? 1 곱하기 2니까 2. 더하기 얘는 7까지죠? 7 곱하기 1, 7. 더하기 얘는 x2, 3. 3x2. 그럼 얘가 9. 그럼 얘는 27. 그럼 땡땡땡 x2는 9. 그러면 x1분의 x2니까 3분의 9니까 3번. 3이 되겠죠. 끝. 요거 처음에 니네 이거 풀려고 하잖아. 못 풀어. 알겠어? 알겠니? 자, 최대값, 최소값은 뭐라고? 토크가 0이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알겠니? 조심해. 일반적으로 요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것만 없어도 그냥 풀만한 애들이 있지만 저거 장력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오른쪽 넘어가면 3번이죠. 3번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A가 등가수 직사 운동을 한다 라고 돼 있고 B도 등가수 직사 운동을 하는데 문제에 뭐라고 했어?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이라고 했어.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그렇죠? 그럴 때 병지에 있던 B가 또 직선으로 나오는데 같은 시간이야. 요 순간 얘가 움직인대. 그런 다음에 동시에 통과한다? 어라 동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 t도 같고 거리 d2도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평균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 이 새끼는 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0인 상태에서 등가속도 얘도 여기가 0입니다. 0인 상태에서 등가속도야. 근데 등가속도라고 했으니까 둘 다 각각 등가속도니까 가속도 A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A는 M분의 F예요. 맞아? 근데 힘은 1대2. 질량은 2대1. 대각선 스르륵쓱 1대4. 그러면 우리는 알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돼? 4의 2예요. 그래서 가소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다. 빈구.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 거야.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평균 속도가 똑같아요. 뭐라고? 평균 속도가 똑같다고 했어. 평균 속도가 똑같대. 그럼 평균 속도가 똑같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여기까지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가속도가 1대4네. 자, 2번 쓸 거다.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거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요게 1대4면 얘도 1대4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4V라고 할까? 이건 내가 그냥 잡은 거야. 잡은 거야? 그럼 평균 속도 얼마야? 2V야. 됐어? 평균 속도는 가운데 중간 속도. 그러면 니들 다 알다시피 얘도 평균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2V가 돼야 되지. 똑같아야 되잖아. 평균 속도가 2V.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야, 여기하고 여기의 속도를 모르잖아. 그쵸? 근데 여기하고 여기의 속도는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뭘로 알 수 있느냐? 잘 봐봐.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는데 여기서는요 현재 4V가 바뀌었어. 여기서 얼마가 바뀌었죠? V가 바뀌었다는 거 찾았지?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V가 증가한대. V가 증가한대. 그 다음 평균 속도는 뭐야? 가운데 중간 시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V 증가하면 여기부터 중간 시점은 2분의 V가 증가하는 거지. 2분의 V가 증가하니까 여기의 속도는 2분의 3V, 여기는 2분의 5V. 요 정도 할 수 있어요? 자, 속도 변화량이 1대4라고 했잖아. 여기가 4V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V. 그치?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간 시점까지는 2분의 v, 또 중간 시점까지, 중간 시점에서 나중까지 2분의 v. 됐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있는 거 문제 풀어볼게요. 자, D2는 9분의 16 D1이다 라고 돼 있어. 이거는 A 걸로 푸셔야죠. 왜냐면 B 거는요, 밑에 PQ가 없습니다. D1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A 걸로 구하셔야 돼. A 걸로. A에서 우리 이런 걸 구했어. S는 2A분의 델타 V제곱. 맞죠? 됐니? 근데 A는 어차피 일정하다. 그럼 델타 V제곱을 계산해보자. 4분의 9 빼기 0. 그럼 4분의 9죠? 얘는 4분의 25 빼기 4분의 9야. 그러면 4분의 16 나오겠죠? 4분의 16. 그럼 우린 뭐라고요? 9대 16이고 이게 D1이고 이게 D2야. 지금 뭐 찾으래? 이거 찾으라고 했지. 그러면 자, 봐봐. 9D2는 16D1. 쓱쓱 9D2는 16D1. 맞네. 2번도 맞죠? 자, A가 Q에서 R까지 온도간에 걸린 시간과 P에서 Q까지 온도간에 걸린 시간이 같냐라고 했어. 요 시간과 이 시간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 가속도가 똑같잖아. A로.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하시면 되죠. 됐죠? 자, 델타 V 얼마 바뀌었어? 2분의 3이요. 여기 얼마 바뀌었다? 2분의 3V요. 돼? 여기는 얼마 바뀌었어? 2분의 3에서 2분의 5니까 2분의 2. 그럼 2분의 2V요. 그럼 우리가 뭐야? 3대 2. 그럼 이 시간도 3대 2. 여기 3초 걸리면 2초 걸렸다는 얘기지. 아니면 1초 걸렸으면 2분의 3초 걸렸다는 얘기고. 됐지? 그래서 안 갔죠? 정답은 기억니다. 3번. 됐냐? 그 다음 7번. 아니 7번이 아니 2번. 야, 저거 틀리면 진짜 혀를 지그시 깨물고 강한 피맛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죠?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맞으라고 된 거야. 맞으라고 된 겁니다.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대 2니까 우리는 2대 1이다 라는 걸 알죠. 얘 2W. 그러면 얘는 2WW니까 3W죠. 자, 1번. F2는 F1 더하기 W. 그렇지. 그래서 힘평. 맞아요. F1은 2W, F2는 3W. 이런 게 뭘 문제야. 정답 1번. 끝. 자, 오른쪽.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테스트에 풀었던 문제지. 맞아? 그치? 자, 그러면 맨 먼저 정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좀 빨리 풀기 위해 3kg, 2kg, 4kg다. 그래서 얘는 30N. 그럼 얘도 40N.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냐? 이렇게. 맞아?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빗면임이 존재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10N이다라는 거 처음에 바로 뽑을 수 있지. 이제는 이 정도로 빨리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빨리 못해요 하면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죠. 차근차근. 그치? 잘 봐. 여기가 얼마야? 30이요. 그럼 여기도 얼마야? 30이요. 왜? 시그마 F는 전체가 시그마 F가 0이면 부분적으로도 시그마 F가 0이니까. 그럼 여기 얼마야? 40이요. 여기도 얼마야? 40이요. 40이고 30인데 왜 안 떨어져? 10N 있어서요. 아, 이걸 뽑아내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여기가 얼마야? 10N. 그치? 여기는 여전히 얼마야? 40N. 여기는 얼마야? 30N. 그쵸? 둘 딱 끊어진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자, 이때 A를 구해보자. A는 2, 4, 6. 40, 10, 30. 그러니까 5m/s 제곱. 끝. 됐죠? 자, 1번. 가에서 P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0, 30이니까 같지 않죠. 됐죠? 나에서 가수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 나에서 가수의 크기는 5입니다. 그치? A가 라고 했네. A는 중력한 속도 10. 그 다음 B는 5. 2배 맞네요.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40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얘의 R자임이 4 곱하기 5니까 20N이야. 그럼 40에서 뭐 빼줘야지 20 나와? 20이요. 여기 20. 그럼 여기도 20. 됐죠? 됐니?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 이건 40, 20. 맞잖아. 됐니? 끝. 그래, 정답은 니은. 넘겨.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음? 자, 일단 첫 번째 잘 봐라. 줄이 끊어지기 전부터. 줄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새끼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있던 새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는 내려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새끼의 질량을 모른대. 모르니까 M이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 줄 끊어지는 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줄이 끊어진 거야. 여기가 줄 끝이야. 됐어? 그럼 뻔하죠 번대기. 자, 여기에서 요 이쪽으로 빗면임 F가 존재했겠지. 두 가지 방식 푼다겠다.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그러면 요 F하고 요거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몇 뉴턴? 10뉴턴. 그러면 가속도는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가속도가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겠네. 가속도 A는 M이라고 했죠. 자, 1 더하기 M 10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저기서 내가 A하고 F만 표현할 수 있으면 M 값 구하지. 그치? 맞잖아. 그치? 근데 A하고 M을 구할 수 있는 되게 친절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8, 3이고 그쵸?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도가 4m/s래요. 이게 평균이야. 줄 끊어진 거 여기다. 여긴 평균 속도가 3m/s고 그 다음 여기에 도착했을 때가 속력이 0이야. 정지했다고 써 있어.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돼? 가속도 갈 때야. 이렇게. 그 다음 줄 딱 끊어지고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때 평균이 얼마라고? 3m/s. 맞아요? 되니? 그럼 3m/s면 뻔하죠. 뻔데기 아니야? 여긴 6m/s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다음 여긴 6이고 4야. 그럼 여긴 2가 되겠죠. 아, 여기 출발 때 할 때는 2m/s로 올라갔구나. 됐죠? 그 다음 뻔하죠. 뻔데기 아니니?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2에서 6, 4m/s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몇 초 걸렸니? 2초요. 맞죠? 2초. 그러면 여긴 2초 동안에 4. 그럼 이 새끼는 2가 나와. 됐어? 되니? 자, 이제 요 새끼만 알면 게임 끝날 거야. 맞아요? 그럼 요 새끼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어떻게? 야, 3m/s로 3m니까 몇 초? 1초. 그럼 1초 동안에 6에서 0, 0에서 6. 맞죠?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6m/s 제곱이야. 이건 뭐야? 줄 끊어진 다음에 A에 적용하는 요 성분입니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6이 나오려면 6 곱하기 M이니까 6A. 아, 이 새끼가 6M이었구나. 맞죠? 되니? 그래서 요게 6M이야. 그러면 야, 집어넣어봐. 2 더하기 2M은 10-6M.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쪽으로 넘기면 8. 그러면 M은 1kg. 끝. 됐어? 되니?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푼 거고요. 됐어? 두 번째 방식 지운다. 두 번째 방식은 야,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줄이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였지. 여기는 아까 얼마 나왔어? 플러스 2m/s 제곱. 자, 줄 끊어지면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n분의 델타요. 맞아? 그러면 이거 똑같아. 그 다음 요걸 보자. 자, 이 새끼하고 이 새끼로 할게요. 왼쪽 오른쪽. 됐어? 그럼 왼쪽은요. 플러스 2m 아니 그냥 단위 쓰지 마. 플러스 2에서 그쵸? 뭘로 바뀌어? 아래쪽 플러스 10으로 바뀌지. 됐어? 그 다음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플러스 2는 똑같았지? 올라가던 녀석이 플러스 2였다가 그죠? 줄 끊어지니까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6으로 바뀌었지. 됐어? 얘는 얼마 증가했니? 플러스 8이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8이요. 어차피 니들 이거는 벡터인 거 알죠? 야, 상충 생각해봐. 얘는 이렇게 가던 새끼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사라졌으니까 더 빨라질 테지. 얘는 이렇게 올라가던 녀석 아래쪽으로 막 내려가고 싶은데 어거지로 날 끌고 가.
끌고 가는 힘이 딱 사라지면 아래쪽 힘만 작용하니까 더 빨라지겠지. 반대 방향 움직이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수의 변화가 1대1이야. 그러면 질량 변화도 1대1이지. 그러니까 네가 1km, 너도 1km. 끝. 좀 더 빠르지 않냐?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7번. 7번 문제는요. 얘들아. 이 문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거야. B와 C 사이 거리. 이게 핵심이야. 위에다 써. 위에다 써라. 아, 또 헷갈리네. 사이거리냐, 사이거리냐? 미양아, 사이거리야, 사이. 헷갈려. 아까 전 타임에는 사이거리라고 했어. 뭐야? 사이거리야, 사이거리야. 야, 다시 그러자. 사이거리 같다. 한 명. 사이거리다. 시옷이 붙어야 된다. 야, 이씨, 나머지 네 말이 뭐야, 이씨. 야, 예준아, 사이거리야, 사이거리야. 후자, 너는. 이, 전자, 너는. 후자, 너는. 전자, 다시 한번 전자 손 들어봐. 사이거리. 세 마리? 사이거리. 아, 돌겠네. 3대4? 이건 사이의 거리잖아. 에이씨, 그냥 이렇게 하자. 사이거리. 사이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오잖아. 아, 되게 어렵네. 써나 기울기는 상대 속도고,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겠어? 남이 거에서 내 거 빼주고 방향 주의하시고. 됐어? 그럼 이 상대 속도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플러스가 나올 때가 있고, 오와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 플러스가 나오잖아, 멀어진다라는 뜻이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B하고 C가 처음에 B하고 C가 12m 거리에 있었대. 12m. 됐어? 그러다가 2초 후에 사이거리가 0이 됐다니, 만났다는 얘기지. 충돌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여기부터 만나지 않겠어? 땅! 맞아요? 되니? 그래서 여기 지점이 바로 무슨 지점이야? BC가 충돌했다는 얘기야. BC 충. 그때 스르륵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6m/s. 이게 바로 상대 속도야. 서로 가까워져. 그 다음 충돌 전에 마이너스 6m/s였는데 충돌 후에 얼마가 됐어? 2분의 8이니까 플러스 4m/s죠. 아, 충돌 후에 멀어졌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자, 4초일 때 보니까 속도가 또 바뀌었어. 왜 바뀌었니? 땅 부딪힌 다음에 이 새끼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지. 얘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또 부딪혀야 돼. 얘 오른쪽 가. 그 다음 이 새끼는 오른쪽 가든지, 오른쪽 가는 대신에 느려지든지, 아니면 왼쪽 가면서 다가오던 A하고 부딪히겠지. 맞아? 이 새끼의 속도가 얘는 일정한 상태인데 이 새끼의 속도가 바뀌어서 여기서 속도가 바뀐 거죠. 여기서 A, B가 충돌했다는 얘기야. A, B 충. 그 다음 그때 또 플러스니까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네요. 멀어졌으니까 3분의 6에 대해서 플러스 2m/s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빈 공간에다가 쌓으면서 문제 풀 거야. 그림 그려서 문제 풀기는 힘들어. 못 풀어. 공간이 없어.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석하면서 문제 풀 거야. 자, 일단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A하고 C의 속력은 같고 B의 속력은 4다라고 했어. 자, 잘 봐. 여기가 플러스 V면 얘는 마이너스 V다라는 게 처음 나와 있는 조건이죠. 됐지? 자, 이게 이걸로 문제 푸는 거야. 이걸로. 됐어? B가 봤을 때 C의 속력은, B가 주인공입니다. 남의 거에서 내 거 빼주라겠죠? 마이너스 V 빼기 4가 마이너스 6 나와. V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우고 첫 번째 얘 마이너스 2m/s, 얘는 플러스 2m/s야. 그러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 운동량 보조는 여기 있는 세 개의 운동량의 합과 나머지 거 다 똑같아. 그 안에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3 곱하기 2니까 얘는 6 나오고, 2 곱하기 4니까 얼마가 나? 8 나오고, 14 빼기 4니까
운동량은 10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빈 공간에 쌓는다고 했다. 쌓을 거야. 자, 쓰려면 위밖에 없죠. 여기는 뭐야? 2초 후. 그 다음에 여기는 4초. 이렇게 쓸 겁니다. 됐죠? 2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일단 얘네들이 딱 부딪히지. 얘들이 부딪힐 때 얘는 하등 영향을 안 주지. 못 따라가잖아. 4, 9, 2니까 얘가 얘를 못 따라가. 그래서 이 새끼는 2m/s 그대로 유지돼. A의 속력만 쓴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있어. B하고 C가 부딪히고 난 후. 이 새끼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 알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놓지? 어떻게 놓긴? V라고 그냥 놔. 이게 무슨 뜻이야? 벡터 미지수입니다. 뭐라고? 벡터 미지수. 옛날에 우리 전류에 자기작용할 때 벡터 미지수 기억나냐? 방향을 포함한 미지수야. 저게 플러스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간다. 마이너스 나오면 왼쪽 간다야. 알겠니? 그러면 얘를 V로 놓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V 더하기 4야. 왜? 여기. 됐지? 여기. 자, 근데 이때도 역시 뭐가 존재한다? 이때도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그쵸? 그러면 여기 운동량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3 곱하기 2니까 여기 얼마 나와? 6이야. 여기는 2 곱하기 V니까 얼마 나와? 2V야. 여기는 2 곱하기 V 더하기 4니까 2V 더하기 8이야. 자, 전부 다 더해서 10 나와야 되지. 그쵸? 4V는 14네. 4V 더하기 14는 10이네. 그럼 4V는 마이너스 4네. V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여기서 V는 마이너스 1m/s가 나온 거야. 이해됐냐? 이거 다 지금 선생님이 m/s라고 안 쓴 것들은 전부 밑에 쓴 거는 뭐에 해당돼? 운동량. 6 더하기 2V 더하기 2V 더하기 8은 4V 더하기 14. 그게 10하고 똑같아요. 운동량 보존.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게. 여기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m/s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3m/s니까. 그죠? 됐죠? 그 다음 요 미지수인 것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이 새끼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 새끼는 이제 3이 6이 되는 거죠. 6. 맞나? 3이 6. 맞죠? 그래서 12 마이너스 2, 10 맞잖아. 자, 그 다음 이제 4초입니다. 4초가 되면요, 재밌는 게 있어.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부딪히겠지. 얘는 오른쪽 가고 얘는 왼쪽 가니까. 근데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3m/s 그대로. 그런데 B가 A를 보니까 B가 C를 보니까 2m/s 그래. 나보다 저 새끼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얼마? 1m/s. 이해되니? 맞죠? 여기서 얘를 본 게 남의 거에서 내 거 뺀 게 2니까. 됐어? 됐지? 그러면 이제 운동량 구해볼까? 운동량은 2 곱하기 1이니까 2. 여기는 2 곱하기 3이니까 3. 아예 6이죠. 6. 그러면 여기 운동량도 얼마가 나와요? 2 더하기 6 더하기 2 나와야지 시그마 B는 10. 그럼 2가 나오려면 여기는 3kg잖아. 3kg짜리가 2가 나오려면 얘는 2분의 3 m/s가 나오면 되지. 끝났죠? 3분의 2죠. 이렇게 3 곱하기 3분의 2 해야지 2 나오죠. 됐죠? 자, 1번 일주일 때 C의 속력은 이라고 했어. 일주일 때 C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때 C의 속력은 여기죠? 충돌 전 마이너스 2. 맞네요. 속력이니까 방향 무시. 3초일 때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했어. 3초일 때 A하고 누구? B. A하고 B 쓱 2초 이후니까 서로 반대. 맞아요. 6초일 때 A의 속력은 3분의 2였죠. 땡. 정답은 기억니은 3번. 요거 애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상대속도 개념. 자, 이런 식으로 속도 쓰면서 운동량을 얹히면서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풀이 방법이야. 별표해 놓으시고 나중에 꼭 풀어보세요. 알겠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꼭 그림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새끼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가 느낌적인 느낌에서 같지 않나요? 거리비가 1대1 아닐까 지랄 엽차게 하고 있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형 문제에서는 그런 차단점을 막기 위해서
저 길이가 자로재잖아. 웬만큼 맞다.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정확하게. 만약 여기가 거리가 짧고 거리가 길잖아. 그럼 짧게 그리고 길게 그려. 알겠어? 그 다음 여기가 만약 길고 짧잖아. 그럼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게 그려줍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알겠니? 수능은 그래요. 너는 수능 아니잖아. 내신이잖아. 이런 스타일이야 그냥.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6m/s, 3m/s인데 동시에 동시에.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동시. 출발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자, 2초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극의 힘이 작용한대. 여기.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0에서 2초 동안 마이너스 등가속 한다는 얘기죠. 속도가 감소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 4초일 때 B와 충돌한다 라겠어. 뭐라고? 4초일 때 충돌하는데 그쵸? 맞니? 아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있지? 반대방의 일정의 힘이 통과하고 4초일 때 B에 충돌한대. 그러면 잘 봐.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힘 받았어. 힘 안 받았죠? 등속. 그럼 여기서도 얘가 등속. 그러면 잘 봐. 이 새끼가 여기서 충돌한다는 얘기는 얘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4초 똑같아. 등속. 그럼 우리는 알죠? 3, 4, 12m. 이 새끼 12m 같네. 그 다음 문제에서 질량은 1kg로 갔고요. 그 다음 PQ에서 R까지 거리 갔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m다. 이걸 가지고서 요 거리 구하라 라는 얘기죠. 됐죠?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가속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등가속 운동이야. 자, 2초 동안에 일정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이때 작용할 때 마이너스 A라고 할게. 마이너스 A. 그러면 1초당 마이너스 A m/s씩 감소. 2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2A. 그럼 여기가 6이었어. 여기는 뭐가 돼? 6 마이너스 2A야. 여기도 뭐가 돼? 6 마이너스 2A로 등속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지. 평균 속력을 구한 다음에 시간 2를 곱하면 요 거리 나오고. 요거 평균 속력은 6 마이너스 2A죠. 그치? 맞아? 또 2초 동안 거리 나오고 요 거리하고 요 거리 더한 게 10이다. 그렇게 놓고 식 풀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6과 6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있는 거 숫자 개념이 있으면 빠른데 6 마이너스 A지. 이게 평균이야. 잘 모르겠으면 앞뒤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봐. 맞죠? 그러면 얘는 6 마이너스 A 곱하기 2 더하기 이게 이동거리야. 그 다음 얘는 평균 속력이 6 마이너스 2A죠.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2A 곱하기 2. 그렇죠? 되니? 이게 이동거리. 그게 얼마? 12.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꺼지고 6. 그럼 얘하고 얘니까 12 마이너스 3A는 6이다. 됐죠? 그러면 없어지고 날아가고 6. 6 마이너스 3A가 0이니까 A는 2가 나오겠네. 아, 지울게. A는 2 나오네. 요 구간에서 A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나옵니다. A는 2란 얘기야. 2. 그래서 여기는요 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2m/s네. 그러면 여기도 2m/s.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러면 6, 2. 그럼 평균 속력 얼마야? 4. 4로 2초 동안 갔으니까 8m. 여기는 2m/s로 2초 동안 갔으니까 4m. 됐죠? 그래서 x의 길이는 8m 맞네요. x에서 a에 갈 수는 2 맞죠? 충돌 후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이라고 돼 있어. 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하고 똑같지 않냐? 운동량 보죠? 그렇죠? 충돌 전 얼마인지 보자. 1 곱하기 여기 속도가 2였지. 그럼 플러스 2.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지.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 그럼 얼마야? 충돌 전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충돌 후도 1. 맞네요. 됐죠? 충돌 후에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 마지막 8번. 8번도 별표. 이런 것도 잘 알아둬. 문제 잘 봐. A하고 B는 충돌 후 각각 등속 운동을 하다가 라고 했어. 충돌 후 등속 운동했대. 등속. 밑줄 쳐. 각각 등속 운동을 하다가. 얘들아, 니들 과정에서 나오는 충돌은 전부 점과 점의 충돌이야. 이거 뭐를 생각하라고?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물체 아니야.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는 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부터 B하고 A가 요 P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똑같은 점에서. 니네 이거를 등치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 땅!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동시 출발하는 게. 하지만 이것도 점이고 이것도 점이라고 해봐. 땅 맞냐면. 그럼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때 해석이 되지. 등치는 다 없는 거야. 부피는 다 없고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어?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동 과정에서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체 크기는 무시한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 물체 크기는 무시한다. 점이라고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이때 크기와 같은 알짜힘을 받아서 정지한대. 그럼 알짜힘은요. 요 구간은 힘은 운동량의 반대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 질량은 A가 2배래. 저 말과 나오면 동시에 2kg, 1kg. 그럼 여기도 2kg, 1kg. 쓰는 거야 조건. 그 다음 충돌 후 여기부터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써. 자, 똑같은 거리죠. 똑같은 거리지. 똑같은 거리 S를 가는데 시간은 A가 B의 2배래.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시간이 2대 1이래. 그럼 속력은 얼마야? 1대 2지.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지금 A 대 B로 쓰는 거야. A 대 B. A보다 B가 빠른 거야. 그래서 여기는요. A가 만약에 이렇게 V로 들어왔으면 B가 2V로 들어왔다. 이걸 뽑아내야 돼. 이걸로. 이상한디? 이게 1번이야. 1번으로 이렇게 뽑아내. 됐죠? 자, 근데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멈췄대. 멈췄으면 0m/s, 0m/s야. 그치? 그거는 V만큼 속도 변화. 얘는 2V만큼 속도 변화.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가 생기겠죠? 자, 2번입니다. 가속 A는 M분의 F. 근데 힘의 크기는 같대요. 힘의 크기는 동일. 그래서 동일. 그러면 M분의 F에서 M의 크기가 2대 1이래. 가속은 얼마? 1대 2. 됐죠? 그럼 가속가 1대 2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얘기죠. 가속가 1대 2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가속가 1대 2니까 맞네. 이거 괜히 했네. 잘 봐. 이거 봐봐. 여기가 V, 2V. 그치? 맞아? 잘 봐.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쓸게.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거든. 재밌는 게 요게 1대 2라고 찾았어. 요걸로. 근데 속도 변화도 V에서 0, 2V에서 0 이것도 1대 2야. 야! 그러면 얘가 1대 1 나오겠네. 시간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뽑아낸 게 2번에서 가속도가 우리는 1대 2라는 걸 통해서 1대 1이군. 시간이 똑같군. 찾아낸 거야. 됐음? 시간이 똑같아.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부터 이동한 거 볼게요. 얘 마이너스 가속도지. 힘을 반대로 봐서 마이너스 가속도. 이럴 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평균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 다음 VT 그래프를 풀어도 되고 S는 2분의 1 AT 제곱으로 풀어도 되고 만약 그래프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시간에 따라 속도. 자, A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A고 이게 B야. 얘는 여기는 1로 잡고 여기는 2로 잡고 여기는 T가 똑같아. 됐어? 이런 거야. 됐니? 그러면 평균은 얼마야? 2분의 1. 이동한 거리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T. 그쵸? 그 다음 얘는 1 곱하기 T. 그럼 2분의 1 T. 1대 2 나오네. 1대 2. 됐어? 그러면 1대 2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이죠. 그럼 요 거리랑 요 거리는 같죠. 맞죠? 됐죠? 이렇게. 아니면 아니 또 여러 가지 풀도 풀어도 되지. S는 2분의 1 AT의 제곱. 이거 어차피 똑같잖아. 그쵸? 그치? 그러면 이거 어차피 똑같고 아니다. 가수가 틀리구나. 잘 봤다. 2분의 1 A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똑같잖아. 이건 버리잖아. 이게 뭐야? 1대 2잖아. 그쵸? 1대 2잖아. 1대 2.
그러면 이동거리도 1대2잖아. 1대2. 그치? 그럼 S면 2S, 여기까지 S, S, 거리 똑같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지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3번 얘기한 거야. S는 V 곱하기 시간 T. 근데 시간 T는 같다며. 그쵸? 그러면 평균 속도하고 이동거리는 비례. 그럼 V하고 여기니까 이 새끼는 2분의 V. 돼. 얘는 2V하고 여기니까 V. 1대2. 맞아? 그러면 1대2잖아. 1대2.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자, 1번. 충돌 전 A의 운동량 크기는 이라겠어. 충돌 전 A의 운동량 크기. 야, 충돌 전 A의 운동량 크기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충돌 직후 B의 운동량 크기의 2배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요거 봐봐. 얘 몇 킬로? 2킬로. 얘 몇 킬로? 1킬로. 2 곱하기 V는 2V. 1 곱하기 2V는 2V. 그러면 얘는 충돌 후 4V죠. 그럼 충돌 전에도 몇 V? 4V. 충돌 전엔 얘는 0이고 얘는 4V였으니까 얘는 2V. 됐어?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 크기는 4V. 충돌 직후 B의 운동량 크기는 2V. 2배 맞네요. 됐죠? 속력으로 얘기하면 같다라고 하셔야 되고, P를 지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죠? 1대1. 그 다음에 이거 같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몇 번? 3번. 이것도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됐니? 숙제는 역학적 에너지 실력 업까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끝! 수고했어요.